저는 호텔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4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그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경희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대답했어요. 저도요, 진수 씨. 친구 따라간 강원 카지노. 슬롯머신 옆자리에 앉은 신사.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완전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과부였던 제가 어떻게 이 남자와 이렇게 가까워진 걸까요? 황혼에는 아이에 찾아온 뜨거운 로맨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영희, 올해 63세입니다. 남편을 4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다가 9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뭔지도 잘 모르게 살았어요. 그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죠. 딸 하나가 미국에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올까 말까 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빴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건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거울을 봐도 그냥 늙어가는 제 모습만 보였고 화장은 언제 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동호회에서 강원랜드가 같이 가자 영희야. 저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카지노라는 곳 저는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어요.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몇 년 전에 산 외출복을 꺼냈어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고 오랜만에 간단하게 화장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연한 립스틱도 발랐어요.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손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미경이를 만나 동호회 버스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었고 다들 밝은 표정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저 평범한 하루일까? 아니면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2시간을 달려 강원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TV로만 보던 카지노가 이렇게 웅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슬롯머신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미경이를 따라 슬롯머신 구역으로 갔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반복하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슬쩍 옆을 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은발의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 회색 재킷에 남색 셔츠를 입은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얼굴선과 온화한 눈빛. 왠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친절하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법, 배팅하는 법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손이 크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소개가 이어졌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65세고 춘천에서 왔습니다. 그쪽은요? 저도 제 이름과 서울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손맛 살려드릴게요. 그가 제 손을 살짝 잡고 함께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3개의 같은 그림이 나란히 섰습니다. 기계에서 동전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진수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아직 제 손 위에 있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함께 게임을 했어요. 동전이 몇 번 더 나왔고 잃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진수 씨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경이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블랙잭 테이블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지노 안 뷔페 식당에 앉아 마주보니 진수 씨가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 온화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진중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는 5년 전 아내를 잃었고 서울에 사는 아들과는 명절에만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4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고 미국에 있는 딸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한다고요. 외로웠던 시간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진 것, 자식들과의 먼 거리. 이상하게도 진수 씨와는 말이 통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공감,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어요. 진수 씨가 카지노 밖 산책로를 걷자고 제안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고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4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영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네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4년 만에 듣는 남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진수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망설였지만 저도 진수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네, 가봐요. 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수 씨가 안내한 곳은 카지노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프런트에서 방키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3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진수 씨가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어요. 방은 깔끔했습니다.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와 온 방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문을 닫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영희 씨, 제가 지금 너무 떨리는데 영희 씨도 그러세요? 진수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진수 씨가 제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영희 씨, 괜찮으시면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진수 씨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더 가도 될까요? 싫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지 않아요. 진수 씨가 제 얼굴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뺨을 손으로 감쌌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진중했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진수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부. 황혼의 사랑. 우리는 천천히 껴안았어요. 4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5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부드러움. 진수 씨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영희 씨,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저도요, 진수 씨.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며 더 깊이 껴안았습니다. 진수 씨가 제 목덜미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방 안은 어둠이 깔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진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수 씨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영희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진수 씨.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안고 따뜻함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진중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진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영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진수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 인생에 다시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거든요. 저는 진수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요. 영희 씨와 함께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벌써 5시였습니다.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씨, 친구분이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옷을 정리했습니다. 진수 씨도 서둘러 옷을 챙겼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는데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붉게 상기된 뺨, 촉촉한 눈빛,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우리는 호텔을 나와 카지노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도 현실에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카지노에 들어서자 미경이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디 갔어? 찾았잖아. 저는 산책하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미경이가 옆에 있는 진수 씨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진수 씨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 씨,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진수 씨. 버스에 오르며 뒤를 돌아보니 진수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미경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오늘 표정 정말 밝다. 오랜만이야, 이렇게 보는 거.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루였거든요. 집에 도착한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영희 씨, 저 김진수입니다. 오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3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그 후로 진수 씨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번째 만남에서는 함께 영화를 봤어요. 3번째 만남에서는 맛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만남을 거듭할수록 진수 씨는 제게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졌고 그를 만나는 날은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씨 연말해도 될까요? 영희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진수 씨,
제가 아직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진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같이 살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같이 산다는 것, 그건 큰 결정이었습니다. 진수 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진수 씨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영희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제 마음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더욱 신뢰를 주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수 씨, 같이 살래요. 하지만 결혼은 아직 법적인 건 부담스러워요. 진수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면 되죠. 우리는 대전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기로 했어요. 각자 자식들에게는 친구와 함께 산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복이 중요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65세입니다. 진수 씨와 함께 산 지 2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하며 밤에는 서로를 껴안고 잠듭니다. 친구 따라갔던 강원 카지노에서 만난 그 신사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사랑이요. 4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수 씨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친구 따라간 카지노에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진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우리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매일이 설레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진수 씨, 정말 감사해요. 제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줘서 63세에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슬롯머신 옆자리에서 시작된 인연, 처음 오셨나 봐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열고 살아가세요.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빛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은빛 멜로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을 노래하는 곳, 은빛 멜로였습니다.